여긴 프랑스 파리의 한 공항. 한국행 비행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13년간 원인조차 모를 가려움과 붉은 반점으로 고통받아왔고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았죠. 스트레스성일 겁니다. 이 여성은 가족들에게도 의사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절망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를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는데요. 그런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나라는 의외로 유럽도 미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런 낭만적인 프랑스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죠. 파리의 화려함도 니스의 지중해 풍경도 없는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제가 13살 때의 일이에요. 봄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죠. 겨우내 잿빛이던 하늘이 맑아지고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햇빛이 참 좋다고 생각했었죠. 프랑스는 겨울이 정말 길거든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회색 하늘만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4월의 첫 햇살은 정말 반가웠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왼쪽 팔목이 간질간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스웨터 소매가 피부에 닿아서 그런가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가렵기도 하고 뭔가 따끔따끔하기도 하고요. 화학 시간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화장실에 가서 소매를 걷어보니까 왼쪽 팔목 안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더라고요. 마치 누가 때린 것처럼요. 열도 나고 만지면 아팠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보건실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보건 선생님은 벌레 물린 것 같다며 차가운 물로 씻어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씻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보여드렸어요. 아마 햇볕을 좀 쬐은 것 같네. 봄이니까 자외선이 생각보다 강했을 거야. 찬물로 씻고 로션 발라봐. 엄마의 진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팔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고 찬 수건을 올려놔도 열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일주일 후였어요.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거든요. 이번엔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난 뒤였어요. 팔목뿐만 아니라 목 뒤쪽과 귀 뒤까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햇빛에 직접 노출된 부위였다는 것. 엄마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동네 약국에서 봄철 알레르기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셨어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서 발라주셨죠. 하지만 계속 반복됐어요. 5월에도 6월에도요. 햇빛이 강해질수록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10분만 밖에 있어도 피부가 반응했어요. 결국 가정의에게 갔어요. 닥터 두보라는 분이었는데 우리 가족 주치이셨거든요. 제 증상을 설명하고 팔을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가볍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클레망스, 이 나이 아이들한테는 흔한 일이야. 스트레스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환경이 바뀌었잖아.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야. 하지만 햇빛에만 반응해요. 그럴 수도 있어. 심리적 요인이 물리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항히스타민제 처방전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는 안도하셨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너는 원래 예민했잖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예민하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햇빛이 마치 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친구들이 해변에 가자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댔어요. 배가 아프다. 다른 약속이 있다.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셨다. 체육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외 수업이 있으면 늘 아픈 척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걱정해줬지만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어요. 클레망스, 너 요즘 이상해. 맨날 아프다고 하고. 햇빛만 나오면 도망가잖아.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움츠러들었고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저 자신마저 의심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로 제가 예민한 걸까요? 혹시 관심 끌려고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도, 엄마도,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해 여름, 저는 거의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창문 커튼도 늘 쳐놓았고, 밖에 나갈 때는 긴 소매 옷을 입었어요. 7월 한여름에 긴 소매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꼈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왜 나만 이럴까?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그 여름이 지나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설명을 해야 했고 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서요라고 대충 넘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기 전에 스스로 선을 그었어요. 햇빛을 피하듯 사람도 피하게 됐어요. 그게 더 편했거든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13년이 흘렀어요. 26살이 된 저는 여전히 햇빛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봄,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제 삶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영상을 처음 본 건 작년 3월이었어요.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엔 프랑스 브이로그만 봤는데 어느 날 알고리즘이 한국 영상을 추천해줬어요. 서울 여의도라는 곳의 벚꽃 축제 관련 영상이었어요. 제목부터 끌렸어요. 벚꽃이라니. 저도 봄을 좋아하거든요. 햇빛만 아니라면요. 영상을 틀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고 있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 찍고 친구들끼리 치킨을 나눠 먹고 연인들이 손잡고 걸어가고. 그런데 제일 신기했던 건 햇빛 차단에 대한 문화였어요. 양산을 쓴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지나다니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기서 한여름에 양산을 쓰고 다니면 무슨 공주병이냐는 소리부터 들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 관련 영상을 몇 시간 동안 봤어요. 일상 브이로그, 음식 소개, 쇼핑몰 구경. 별거 아닌 영상들이었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유튜버가 자외선 차단 필수템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었어요. 20분짜리 영상에서 자외선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댓글들이었어요. 저도 햇빛 알레르기 있어서 이런 정보 너무 고마워요. 광과민성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영상 정말 필요해요. UV 차단제 바르고 긴팔 입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사람들이 유난이라고 할까요? 제가 13년 동안 혼자 끙끙 앓던 문제를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감기나 두통처럼 흔한 질환인 것처럼요. 그날 밤 새벽까지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광알레르기라는 정확한 의학 용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증상도 치료법도 예방법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왜 프랑스에서는 이런 정보를 못 들어봤을까? 그때부터였어요.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게.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문자도 신기하고 발음도 프랑스어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신청하고 한국어 학습 앱을 깔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과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처음엔 여행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어학연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요. 리옹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찾아갔어요. 직원분이 한국에서 공부한 프랑스인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달해 있어요. 특히 피부과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이 섰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당연했죠. 클레망스, 미쳤니? 그 먼 곳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엄마, 나 정말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 여기 병원도 많잖아. 굳이 아시아까지 갈 필요가 있어? 프랑스 의사들은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그냥 스트레스라고만 하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거지. 한국 가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야? 엄마와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아빠는 중립적이었지만 역시 반대쪽에 가까웠고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정말 확신이 있니? 확신이 있었냐고요? 솔직히 100%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친구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야, 클레망스. 너 정말 이상해졌다. 요즘 한국 얘기만 하잖아. 혹시 한국 남자 만났어? 케이팝 팬 된 거야? 피부병 때문에 한국까지 간다고. 그냥 여기서 다른 병원 가보지 그래.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것처럼요. 그래서 더 의지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어요. 주말에는 개인 과외도 했고요.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한국행 비용을 모았어요. 9개월 만에 목표 금액이 모였어요. 어학원 등록금, 숙소비, 생활비, 항공료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출발 한 달 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클레망스, 엄마가 너무 반대만 했나? 아니야, 엄마. 걱정되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면 엄마가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 조심히 다녀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비록 이해는 못하시지만 저를 믿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2024년 3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처음 마셨어요. 프랑스와는 다른 냄새, 다른 느낌이었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13년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온 여행이.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곳에서 제가 찾게 될 것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서울역으로 가는 길이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사람들도 많고 건물도 높고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첫날은 홍대 근처 원룸에서 쉬었어요. 어학원에서 소개해준 숙소였는데 작지만 깨끗했어요.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집주인 아주머니가 라면까지 끓여주시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우와, 멀리서 오셨네요.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 처음 갔어요. 지하철 타는 것부터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길을 물어보면
다들 휴대폰 꺼내서 지도까지 보여주고요. 어학원 첫 수업 날이었어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다들 한국어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죠. 자기소개 시간에 떨렸어요. 한국어로 처음 말하는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스예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이 좋아서 왔어요. 잘 부탁해요. 목소리가 떨려서 마지막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런데 다들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은지라는 한국 여학생이었는데 외국 학생들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클레망스 씨, 프랑스 어디서 왔어요? 리옹이요. 파리 아니고 시골이에요. 아, 리옹. 저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누군가 제 고향에 관심 보여준 게 처음이라서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은지랑 친해졌어요. 밥도 같이 먹고 한국어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은지가 물어보더라고요. 클레망스 씨, 왜 항상 긴 옷만 입어요? 요즘 날씨 더운데. 그 말에 멈칫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은지는 정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놀리려는 게 아니라요. 사실, 햇빛 때문이에요. 햇빛 닿으면 피부가 아파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제 친구도 그래요. 병원 가봤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냥 스트레스라고만 했어요. 한국 병원은 달라요. 피부과 정말 잘해요. 제가 병원 예약 도와줄까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 없었거든요. 다들 예민하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만 했는데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당연하죠. 친구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친구라고 해주는 사람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은지가 예약부터 동행까지 다 도와줬어요. 병원 들어가는데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프랑스 병원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어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제 말을 정말 자세히 들어주셨어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나요? 13살 때부터요. 햇빛만 쬐면 바로 빨갛게 부어요. 실내에서는 괜찮고요. 네, 햇빛만 문제예요. 선생님이 제 팔을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광과민성 피부염 같네요. 쉽게 말해서 햇빛 알레르기예요. 특정 파장의 자외선에 몸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병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였어요. 정말 그런 병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꽤 흔한 병이에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선생님이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피 검사도 하고 피부 반응 검사도 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였어요. UVA라는 자외선에 특히 민감하시네요. 면역 시스템이 햇빛을 적으로 인식해서 생기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어요? 완전히 고치기는 어렵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긴 옷 입고 햇빛 강한 시간엔 외출 피하고. 프랑스에서는 그냥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명확한 질환이에요. 한국은 자외선 차단 제품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좋을 거예요. 병원 나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햇빛이 여전히 강했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에 은지가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정우라는 남학생이었는데 프랑스에서 교환학생 다녀와서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셋이서 명동에서 밥을 먹었어요. 정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그런데 대화해보니까 생각이 깊더라고요. 한국 병원 어땠어요? 정우가 물어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제 병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의사를 만났어요. 그럼 됐네요. 자기 병을 모르면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병원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병원 갔는데 정말 병이 맞대. 뭐라고? 햇빛 알레르기래. 광과민성 피부염이라는 정식 병명도 있어.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정말 몰랐어. 내가 그냥 예민한 줄 알았어. 그 말 듣고 눈물이 났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는 거였어요. 괜찮아, 엄마. 이제 알았으니까. 한국 가길 잘했구나. 엄마가 반대했는데. 엄마 걱정하는 마음 알아.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추천한 자외선 차단제 샀고, 긴 소매 옷도 샀어요. 모자도 하나 샀고요.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여름에 긴 소매 입고 다녀도 모자 써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염증도 안 나고 가렵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병 있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한테 문자 보냈어요. 정우 씨 덕분에 용기 났어요. 고마워요. 뭐리요? 클레망스 씨가 잘한 거예요. 그 답장을 보고 웃었어요. 정우는 항상 딱 필요한 말만 했지만 그게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이미 제 인생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랑 매일 전화했어요. 예전엔 전화하면 꼭 싸웠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엄마도 제가 한국에서 편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레망스, 너 목소리가 밝아졌다. 한국에서 뭔가 좋은 일 있나? 응, 엄마.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그 남자애랑은 어떻게 지내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정우 얘기를 하실 줄 몰랐거든요. 며칠 전에 셋이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냈었는데 그걸 보신 모양이었어요. 정우요? 그냥 친구예요. 사진 보니까 괜찮아 보이던데. 너한테 잘하나? 응, 친절해요. 그럼 됐다.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마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예전 같으면 남자 조심해라. 너무 빨리 친해지지 마라 이런 말씀만 하셨을 텐데요. 그 다음 주말에 정우가 한강에 가자고 했어요. 은지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랑 정우 둘이서만 가게 됐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돗자리 펴고 놀고 있었어요. 다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 가족 생각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가족끼리 이렇게 편안하게 놀아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항상 제 증상 때문에 실내에만 있었고 나들이라고 해봐야 쇼핑몰이나 박물관 같은 곳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햇빛이 쨍쨍했지만 저는 긴 소매 입고 모자 써서 괜찮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곳에 올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이제는 자외선 차단만 제대로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우가 물어봤어요. 한국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고요.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답했지만 사실 더 큰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당당해졌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항상 제 병을 숨기려고 했거든요.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더 위축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햇빛 알레르기 있어서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상하다는 표정도 안 짓고 유난이라는 말도 안 하고요. 정우 씨,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엔 햇빛이 무서웠어요. 정말 적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조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정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적이 아니라 관리할 대상이죠. 한국 와서 배운 게 많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클레망스 씨가 용기 있게 왔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도 이런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엄마, 아빠도 한국에 와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프랑스에서는 항상 걱정만 하셨는데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 제 모습을 보시면 안심하실 것 같았어요. 정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요. 정우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직접 보는 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낫다면서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저녁때가 되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클레망스 씨, 프랑스 돌아가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데 꼭 돌아가야 할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살 생각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일은, 비자는, 가족은, 은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고요. 은지는 정말 좋아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어떤 관광지가 좋은지, 어떤 음식점이 맛있는지, 쇼핑은 어디서 하는 게 좋은지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프랑스에서 온 가족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주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이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한국에 온 지 이제 넉 달이 됐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왜 나만 이럴까? 왜 아무도 안 믿어줄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졌어요. 더 이상 제 병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거든요. 친구들과 약속 잡을 때도 저 햇빛 알레르기 있어서 실내로 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들 아, 그래요? 그럼 카페 갈까요? 하고 쉽게 받아들여주고요. 그날 밤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한국으로 여행 오세요. 갑자기 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시라고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엄마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멀고, 비싸고, 언어도 안 통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도 보시고, 제가 치료받은 병원도 구경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제 모습을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일주일 후에 엄마가 다시 전화하셨어요. 아빠랑 상의해봤는데 여름 휴가로 한국에 오기로 하셨다고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들을 직접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곳을 보여드릴지, 어떤 음식을 드시게 할지, 어디서 묵게 할지.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특히 제가 치료받은 병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체계적인지, 의료진이 얼마나 친절한지. 직접 경험하시면 왜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학원에서도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선생님이 한국어 능력 시험 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합격하면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시험 준비도 시작했어요. 아직 어려운 문법이나 한자어는 힘들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동기가 확실했거든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목표가요. 정우랑도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정우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요. 남산타워에 같이 갔을 때 제 손을 잡아줬던 것도 그렇고 요즘 자주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뭔가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누군가를 좋아할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생기니까 정말 신기해요.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놀라요. 제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졌거든요. 피부도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어둡고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활기찬 모습이에요. 엄마가 영상 통화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예쁘게 변했다고, 눈빛이 달라졌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햇빛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거든요. 프랑스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병도 좋아졌다고요. 처음엔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내성적이던 제가 외국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햇빛 알레르기나 다른 이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때로는 새로운 환경이 모든 걸 바꿔줄 수 있다고요. 곧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지 직접 보시면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도 느끼실 거고요. 햇빛은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 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요.